기가 간따로 상아 이나와 나나타니 히도이 구개물이 쓰대 가면 잘 먹고 없는지 좋은 데가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가보니까 아유 깜깜한데 일 있는데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해가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하얘 군인들이 서북하게 나오는 거야. 그 사다구 예상이 영 안 오는 거야. 영 죽었는지 아나. 왜였는지 아나. 그래 우리 그냥 거기서 그 참 기가 막힌 고통을 받고 지내왔지. 열여섯이라 참 좋은 시절이죠. 막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같은 때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86의 나이에도 피지 못한 16의 기억으로 아파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봄은 늘 그렇게 머뭇거리며 오나 봅니다. 속리산을 병풍처럼 두른 마을입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얀 눈밭이 됐네요. 아침상이나 물렸을까 싶은 시각인데 할머니 한 분이 바람찬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끝이 얼얼하도록 매운 날. 무슨 볼일이라고 이 엄동에 집을 나서셨을까요? 미끄러질까 다리에 힘을 주고 걷자니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저 조심스럽습니다. 눈길은 걷기가 더 힘이 드니 몇 걸음 걷다가 지치면은 이렇게 앉아서 쉬어야 하죠. 연세나 적으신가요? 옛말에 80이 넘으면 남의 나이를 먹는 거라는데 그 남의 나이를 6은 더 자신 분입니다. 어제 안 그랬더니 맨날 걷다가 어제 안 그랬거든. 그러더니 오늘 대가 나네. 이렇게 추운 날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가시려고 하세요? 많이 가고 싶으면 가야 돼. 그래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어떤 장사가 당하겠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야죠. 마을을 벗어난 걸음이 소나무 숲에 들어섭니다. 할머니의 마음에는 간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뉘라서 그걸 쉽게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슨 조한지 걸을수록 신발은 눈투성이가 되는데 할머니의 걸음은 오히려 더 빨라지고 씩씩해집니다. 그렇게 반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 속리산의 천년 고찰 법주사입니다. 날이 하도 추우니 절집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겐 온통 반가운 것 천지죠. 연신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지성으로 섬깁니다. 그 추운 눈길 숲길을 걸어 할머니는 법주사의 미륵님을 뵈러 오시는 거죠.
나가냐 바로 이제서가 사와 신발에 묻었던 눈이 다 녹도록 서서 간절하게 치성을 드립니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러 다니신 지가 꼬박 3년, 곧 1000일이 되어가죠. 홀로 된 할머니에게 살아가는 힘이 된 1000일 기도. 그 정성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올해가 3년인데 그때 봄에 시작했을 거야. 처음에 기도드리면 지상 천국 세계 평화 국가가 태평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 내 기도를 드리는 거요. 그냥 우리나라나 잘 되고 세계가 세계 평화가 되고 그래야 하지. 우리 한국의 국가가 태평하게 해달라고 하고. 세상에 애국자라고 목청 높이는 사람들이야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1000일 기도 정성을 들이는 이가 또 있을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이 일일 뿐이랍니다. 저도 어떻게 지냈어? 겁이 나더라고. 차 못 끌고 왔다니까 그래서. 그래 뭐 안 그러셨어. 예. 1000일 기도를 마치고 온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홀로 되신 노인분들을 찾아오는 자식 같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어찌나 속 깊고 바지런한지 할머니 시장하실까 엉덩이 한 번 붙이지 않고 점심상을 차려냅니다. 잘 못해 드시지. 내가 이제 해놓고 그러는 거 이제 해잡숫고 좀 그렇지. 할머니가 또 해잡쓸 때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막 해잡숫는 건 별로 없으시지. 제가 와서 이제 해놓고 가지 이제 잡쓸 걸 그 다음 날 거. 그러면 이제 혼자 이제 뒤어서 잡숫고 그런 거지. 나 혼자는 그래 먹는 이래. 이쁜 사람은 뭘 해도 이쁘게 잘한다고 딸처럼 살가운 아주머니가 떡국을 만나게도 끓였나 봅니다. 호록호록 뜨거운 국물까지 잘도 드시네요. 오늘 할머니 아침 안 드셨어요? 응. 왜 아침을 안 드셨어요? 먹은 동 만동했어. 빈대떡 있는 거, 뽀쩍 말르는 거, 그거 먹었지. 왜 아침을 그렇게 부실하게 드세요? 많이 드시지. 굴 많이 먹은 거요. 그내 뼈만 또 굴이 된다 그래서. 맞아요. 옛말에 음식을 버리면 죽어서 구렁이가 된다고들 했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지 원. 그나저나 집이 너무 춥다 했더니 아무래도 보일러가 고장인가 봅니다. 재주 많은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보일러실로 행차합니다. 보일러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서비스 센터에 물어보니까 이 피부식이 얼었대요. 물 들어가는 게. 파이프가 얼어가지고 안 된대. 지금 녹히는 중이라. 어르신들이 아까워가지고 보일러를 안 틀어서 그래. 틀어놓으면 되는 거만 틀어놓지도 않아. 할머니한테 아주머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 헤어질 때는 어찌나 서운한지 아이처럼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게 됩니다. 월요일날 오늘이 수요일인데 예, 월요일날 와요. 월요일날. 오늘 수요일인데 수목금 월요일날. 금요일이 오늘. 금, 네. 토, 일, 월 날 있다 오네. 예, 가셔. 어디 가요? 아이고 날은 있다고 오나.
그날 저녁 할머니 집엔 마실 꾼이 있습니다. 만날 아프지? 만날 아파. 만날. 짝좀 둥그리죠. 그래도 절에는 절에는 공기리로 전등자를 간다고. 타고 다니다. 공기리로 간다고 막 다리야 낚거라. 저 뭐야? 1분으로 서울로 댕기거라. 이게 좀 낫는 거 같더니 아유, 이렇게 다리가 아프다는 양반이 매일같이 그 먼 길을 걸어 천일 기도를 다니셨네요. 않는다. 그래도 옥손 할머니보다 한 살 덜 자신 이 어른은 올 때마다 아픈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근데 마음씨가 보살님 같은 이웃 사촌이죠. 저 약도 많이 해놨어. 이놈이 내가 나물 뜯어가지고 약초 뜯어가지고 누구 약이요? 내가 먹으라고 많이 담아놨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공짜로요. 공짜지. 돈도 안 주는데 웃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겨. 아유 날 대단하네. 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자꾸 옛날로 갑니다. 어제 일은 잊어버려도 수십 년 된 일은 손금보도 훤하지요. 하도 고생을 해 그럴까요? 그걸 요리하면 이거 없어져 이거. 빨간 거. 아이고 옛날에야 사람 사는 게 인겨. 그게 사는 것도 아닌데. 국물 양석도 없고 내 시집 온 게는 요만한 그릇에다가 한 그릇 떠난 거 그것밖에 없어요. 아주 산골이야. 근데 대구 여자들 제일 많이 들고 갔대. 대구 여자들 많이 들고 갔다고. 그거 다 안 지겠나? 죽이는지 살리는지 나 하나밖에 없어. 아이고. 힘들고 아픈 기억일수록 지우기가 어렵죠. 옥손 할머니에게는 16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7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물 줄을 모르는 상처죠. 이런거 보면서 이쁘네. 금맛집에 다 가가지고 야단쳐서 장구치고 학 소리 지르고 이가 죽고 이거 죽고 이 죽은 건 확실한데 이는 나가 많아. 지금 살았으면 한 90 됐을 거야. 요 내만 살았지. 처음에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아픈 상처를 반세기가 넘도록 숨기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갈 용기를 낸 건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서죠. 잘 먹고 없는든지 좋은 데가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가보니까 아유 깜깜한데 일 있는데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피곤해가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하얘 군인들이 소복하게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 거기서 22살 먹는 내상이 하나 있었어.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막 그 언니가 막 펄펄 뛰어. 우리들 왜 이런 데 들고 왔느냐고. 응? 이런 데 아이라 하더니 왜 이런 데 들고 왔느냐고 막 치뛰고 리뛰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언니를 잡아다가 어디로 가져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영 동문소속이야. (1927년) 이옥소는 대구에서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배고른 날은 많았지만은 부모님, 어린 동생들과 웃으며 지낸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이옥손도 그렇게 울면서 끌려가야 했지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며 끌려간 곳은 뜻밖에도 중국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인들이 가득한 군 부대 안.
그곳은 전쟁에 참여한 일본군을 위해 조선의 소녀들을 제물로 바친 곳 위안소였습니다. 차라리 총칼을 들고 싸우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도 말라서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끝내 죽어간 목숨도 있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시간들이었죠. 이옥순이 위안소의 생지역에서 벗어난 건 일본이 패망한 1945년. 19살이 된 그녀는 다시 죽을 고생을 하며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집은 이미 빈집이 되어 있었죠. 만신창이가 된 몸, 혼자만 살아 돌아와 죄인이 된 듯한 죄책감에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찬바람을 따라 떠난 소녀는 꽃 한 번 피우지 못한 채 86의 노인이 됐습니다. 새벽 2시나 됐을까요?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옥선 할머니의 연필 깎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90을 바라보는 인생. 가슴속 가득한 할 말들을 언제나 한 번 속 시원히 풀어놓을 수 있을지. 가슴이 답답할 때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찾아 한 자씩 적습니다. 소학교 문턱도 못 넘었지만은 눈치로 깨친 한글 덕이지요. 못 배웠어요. 옛날에 가난하고 또 정신대 팔리가고 팔리가는 게 아니지 그냥 끌리가는 거지. 예. 우리 아버지가 손을 거머쥐고 굴을 이래 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쯤에 배웠는데 평생에 따뜻했던 시절이라면 아마도 위안부로 끌려가기 전의 어린 날과 늦지막이 만난 영감님이 살아계셨던 때일 겁니다. 비록 위안부 시절의 후유증 때문에 남들처럼 자식 낳고 살지는 못했지만은 바람막이가 돼준 그리운 사람이죠. 근데 영감이 김치가 돼가지고 인정이 많았어요. 술만 안 먹어줬는데 술만 먹으면 막 야단이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고 충청도 아저씨들은요 돈 버릴 줄 몰라. 기술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 내가. 가게가야 나기가 간따로 옛날을 떠올리던 할머니가 갑자기 먼 기억 속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눈물 같고 한숨 같은 노래죠. 그때는 글 안 하면 안 좋아했거든. 그 일본 노래를 해야 좋아하고 일본 말 해야 좋아하고 조선말 하면 뭐 야단치고 그랬지. 될 수 있으면 일본 말 하라고. 방금 하신 노래 가사 뜻은 아세요? 뜻도 몰라요. 뜻도 모르고 그래 배웠어요. 아직 세상이 꽁꽁 얼어있는 새벽 3시 옥손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속리산의 맑은 약수로 정한 술을 떠놓고 정성껏 새벽 지성을 드릴 시간이죠. 옥손 할머니의 새벽 지성은 천일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른 적이 없는 정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상 천국 세계 평화 국가가 평화를 해주시고 정무생이 없어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16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날 이후 옥손 할머니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기도 기대하지 않았죠. 꽃 피지 못한 16살. 참혹했던 기억은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망할 놈의 전쟁은 끝났는지 몰라도 그때 생긴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덧나기만 했죠. 세월도 씻지 못한 아픔입니다.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도 그렇게 그거 가가지고 이안부 끌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여간 일본 놈들 땀물에 식상 고생했어요. 일본 놈들 아니면 우리나라가 그때 아유 쌀 농사 지면 쌀 가져가고 아들 농사 지면 아들 들고 가고 아들은 군인으로 들고 가고 좀 그 한 사람은 군 쪽으로 들고 가고 큰애들 걔안 오면 이 안부로만 끌고 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기막힌 일이지만 알고 보면 옥손 할머니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0명이 좀 넘지만 그보다 수백 배는 많은 소녀들이 모진 세월 속에 쓰러져 갔지요. 백설이 난분분한 아침, 옥손 할머니는 오늘도 천일기도를 가시려나 봅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죠. 살아온 평생이 눈보라치는 굳은 날인데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천일기도를 다니냐고요. 하지만 그건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밭, 진흙밭이라 해도 주어진 삶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뿐이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소원 성취 받으려고 나라도 잘 되고 국가가 태평하게 해달라고 그저 아이고 세계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상천국 세계 평화 국가가 태평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소원을 빌는 거예요. 한평생 짊어진 삶의 고통을 기도로 치성으로 내려놓으시는 할머니. 돌돌거리긴 해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더니 걸을 때보단 수월합니다. 그래도 편한 건 여기까지지요. 금강문부터는 내려서 걸어야 한다는 그 고집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옥손 할머니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일이죠. 아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신세를 못 이리 조짓는데 신세 조짓잖아요. 그놈들이 들어서 그 안바씨들 다 모두 이 안바 갖다 놓는 사람은 다 병이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자식이 있고 그거 갖다 왔어도 자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 또 용서가 될라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다 와서 자식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어려우니 이렇게 날마다 찾아와 미륵님께 비는 겁니다. 옥손 할머니가 치성을 드릴 때마다 외우시는 지상 천국 세계 평화. 그 말은 다시는 누구도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죠. 다시 태어나면은 초가 삼간에서 나물밥을 먹더라도
오순도순 정답게만 살고 싶습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고 잘 해놨네. 어떻게 그리 잘 지었어? 저 작은 새들도 제 새끼 건사하며 추운 세상을 알콩달콩 살듯이 말이죠. 16 그해 그 모진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옥선 할머니의 인생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모처럼 겨울 햇살이 푸지게 쏟아지는 오후 마을 회관이 떠들썩합니다. 요즘 시골에서 환갑 나이로는 명함도 못 내미니 60질 젊은 애들은 음식 장만이랑 어르신들 수발 들기 바쁘고요. (70이) 넘은 나이 좀 자신 분들은 방에서 윷놀이를 하느라 깨가 서 말입니다. 바쁜 농사철 시작되기 전에 한바탕 흥이 나셨습니다. 그려. 윷놀이가 끝나니 마을 분들이 옥선 할머니를 애타게 찾아댑니다. 어디서 장구까지 찾아다 앞에 대령을 하네요. 알고 보니 이 양반 글쎄 근동에서 알아주는 장구제비의 소리꾼이라지 뭡니까. 옥선 할머니의 소리 잘난 장구 덕에 마을 잔치엔 흥이 넘칩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은 얼굴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 아주머니 여기 와가지고 잡수고 살 수가 없었잖아.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깽가리를 잘 치셔요. 깽가리. 그러다 이제 깽가리 치고 이제 그러시더니 이제 장구놀이를 또 잘 치고. 여기 우리 놀면 맨날 장구 쳐서 그래 장구놀이가 여기다 뺏어놓은 거야. 일본 놈들한테 만들면 돼요. 나는 시방 78인데 78. 가르쳤는데도 그때 고생한데 저 양반이 또 고생 많이 했어. 저 양반이 와서 그 우양도 그 끝나고 와서 먹고 살라고 우리 집에 가서 장구 치고 했다는 거 알지? 알까? 알아요. 오케이? 네, 거기서. 어디 장구뿐이겠습니까? 보따리 행상에 남의 집 일에 안 해본 일이 없이 저물어간 세월인 것을요. 그 환한 보름달 한 번 못 떼보고 말입니다. 며칠 뒤 날이 좀 풀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 손바닥만한 마당인데 어지를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침마다 비질에 장독대 단속이지요. 그런데 마당에 있을 때면 옥선 할머니 시선이 자꾸만 대문을 향합니다. 눈에 삼삼하게 어리는 것이 있어서죠. 20년이 넘도록 이 집 대문에서 휘날리던 태극기 생각입니다. 할머니, 네. 저기 옛날부터 태극기에 걸려 있었잖아요. 예, 그랬어요. 왜 지금은 안 걸려 있죠?
아이 지금은 내가 나가 90인데 4살도 넘으면 90인데 못해요. 기운 없어. 그거보다가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못해야 기운이 없어서. 태국이 그게 큰 일이지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못해. 그것도요 힘이 들어. 아주 짝대기가 지려야 되고 이렇게 박아야 되고 해놓으면 막 바람이 막 속리산 바람이 얼마나 씹니까. 안 돼. 그래서 26년 전 영감님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 마음이 허전했던 할머니는 날마다 대문 앞에 태극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면서 위안부 시절의 공포감도 떨칠 수 있었죠. 새벽 기도 드리면 태우기도 같이 기도를 드리면 못하지 마음이. 그 재미를 하는 거. 이거 아래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봤지요. 장광에다 물 떠놓고 태국기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태극기 할머니로 불리던 옥선 할머니는 2009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어렵게 모은 돈이죠. 그 외정시대 신의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고 한국 사람 먹을 게 뭐가 있어. 고생을 엄면하고 그 썩은 콩 깨먹을 맛 먹고 그런 당시에 내가 끌려갔는데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내놨지. 엄마 부모 없고 엄마 없는 애기들이 또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안 있겠네 싶어가지고 내가 내놨지. 그럼 입이 궁금해지는 오후 싹이 난 감자들이 욕을 보게 생겼습니다. 마실꾼 이웃 할머니와 감자를 찌시려는 모양이에요. 손이 들어왔어. 손이 들어왔어. 이까리 사실 옥선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더랬습니다. 16세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후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누구를 쉽게 믿지도 못했죠. 나는 이게 좋아. 칼보다가. 아휴 너무너무 속이 상할지기는 소리를 한참 하고 나면 좀 괜찮았어. 고생 많이 한 양반이야 이 양반이. 아주 고상꾸리기야. 고상꾸리기야. 정신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살아왔는데 말도 못해. 여기 와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와서도 고생 많이 했지 뭐. 없는 영감 얻어가지고 뭐 맨날 돈 벌어다 대야 되고 뭐. 어린 나이에 기막힌 일을 당하고 살다 보니 가슴속에 얼음이 박혀 늘 찬바람이 불었던 옥선 할머니. 그런데 속리산 자락 보살님 같은 이웃들 곁에 살면서 그 가슴속 얼음장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너무 익었네. 추운 세상에는 인정만한 훈기가 없죠. 쌍난 감자치고는 제법 fun이 뽀얗습니다. 이렇게 찐 감자 몇 알에 김치 한 보식이면 겨울 한나절이 탐스럽기만 하죠. 그 시각 할머니의 부탁을 받은 아주머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웬 녹음기 하나를 들고 오네요. 여자 젊어서 놀아지면 못 노나니 한문은 시비롱이요 달도 차이면 기원하니
만일장 춤은 몸 더 늙어지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소리가락을 녹음해 두는 게 소원이었던 옥손 할머니. 오늘 그 소원 하나는 푸셨습니다. 그려. 그 여성여산에 처음 와가지고 잘한다 소리 들었어. 보온에서는 소리하면요 물 위에서는 최고라 그랬어. 그땐 젊어가지고. 그럼 이 양반 노래가 최고 좋았지. 최고 좋았지. 발작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일본 놈들이 안 끌고 갔으면 이래 이 길로 또 성공했을라는지도 모를 건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녹음을 해놨으니까 이제 죽어도 이 노래가 나와. 그렇지 죽어도 나오겠지. 죽어도 나와. 안에 틀어지면 나오지. 아우 춥다. 며칠 뒤 속리산 자락의 이옥선 할머니가 새벽같이 치성을 드리고 나서 서울거리에 행차했습니다. 혹시 알고들 계신가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시위가 열린다는 거 말입니다. 가서 같이 할머니랑 밥 먹었잖아요. 그래 안 왔나? 같이 하고 거기 그 할머니가 싸주신 거 갖고 왔지. 너무 많이 드셨어? 아니야 많이 안 쌌어. 아 콩 해놓으셨어? 떠갈게. 이옥선 할머니도 10여 년 전 몸이 쇠약해지기 전까지는 자주 시위에 오시고 일본의 항의 방문도 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시위를 20년이 넘도록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1000번이 넘게 수요 시위를 했건만 그들은 이 외침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진상 이 시위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가 없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날이 와야겠죠. 법적 배상하라! 오늘은 세 분 할머니께서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왼쪽부터 충북 보은에서 오신 이옥선 할머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원옥 할머니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요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던 때처럼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죠.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저씨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공을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늙어가지고 이리 안 봐주시면 참 이것도 안 되지 싶으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두 안녕들 하시고 건강하시고 올해는 모두 재수들 많이 보세요. 국제인권 변호사인데요. 네, 인권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일본은 잘못한 게 많은데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해왔던 집회가 왜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할머님들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외면하는 일본 정부 격파! 정말 대견하고 기특한 아이들입니다. 다음 분.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은 없어야죠.
그것이 80, 90의 노구를 이끌고 할머니들이 집회장에 나오시는 이유입니다. 20년이나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래 살면 저놈들이 그럴 날이 옵니다 이제. 올까요? 네. 와야지요. 아 이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아무뇨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와야 하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이제 생존해 있는 분은 63명뿐입니다. 작년에만 16분이 세상을 떠났죠. 영원히 피지 못한 안타까운 꽃송이인 채 말입니다. 아니 13살이나 만일에 15살이나 이렇게 먹었다고 어른인데 옷 뺏기려고 가만히 하갔어요. 울지. 울고 안 벗으려고 하지. 때려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 때리고 아프니까 더 울죠. 그게 어른아이니까 부모 생각나니까 울고. 그래서 맨날 울더라. 그런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가 그게 참여할 때는 할머니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아프다고 못 나오고 춥다고 못 나오고 말이 안 된다고 이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람은 얼굴이 안 보여요. 우리들이 봉사가 돼도 그 자리에 안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이제 해지면 또 언제나 보게 될지 나이 들수록 만나서 반가운 건 잠깐이고 헤어진 뒤 시린 마음은 영 한참입니다. 언니 잘 가시오. 나 뭐야 답답하면 갈게. 그래. 혼자 이따가 온 사람만 하고도 와. 그래 형님 잘 가시오. 그래 형님 잘 가요. 다음 수요일 오실라나? 그럼 매주 나온다. 아이고 나는 멀어서 못 나오겠어. 하여튼 몸 조심하고. 예 감사합니다. 형님 몸 조심하시오. 건강하셔야죠.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튿날 옥선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읍내 터미널에 나오셨습니다. 대구 가시려고? 어디 가지? 대구 가시잖아. 올리고 갈게. 올리 갔다 와야지. 대구가 친정이니까. 맞아 이거 천국 간다고. 바람찬 세월이었지만 살아보니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데 노인 혼자 길을 나섰다고 뜨거운 차를 대접하는 이도 있죠. 어쩌면 다 할머니가 쌓으신 공덕일 겁니다. 할머니 유명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장학금도 많이 내놓으셨어요. 저 할머니가 돈을 버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 나오는 돈을 모아서 군에다가 장학금도 내시고 할머니 진짜 힘들게 사셨잖아. 옛날에 그 위안부 뭐 그거 하시고 할머니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시면 막 격분을 하세요. 막 그거 하고 하면은 할머니한테 배울 점도 많아. 오늘 같은 날 영감님이 살아계셨으면 손 꼭 붙들고 함께 고향을 찾아가면 좋으련만. 영감이 최고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지 야속한 생각도 듭니다. 2시에 깨가지고 자지를 안 했더니 자고. 네, 알고 먹었어요. 예.
2시에 일어나가 3시에 기도하면 4시에 끝나는데 4시에 끝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서울의 수요 시위에 다녀온 후 부쩍 고향 생각이 나신 할머니. 하나뿐인 혈육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고향에서 홀로 돼 살고 있는 동생이죠. 천일 기도를 하는 동안은 고기를 먹지 않는 언니이니 동생은 나물 무치고 김치 썰어 더운 밥상을 차립니다. 많이 먹어서 긴장하고. 많이 잡사. 밥 한솥 있잖아. 모처럼 동기간에 숟가락을 달그락거리며 한 밥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서로의 얼굴을 보니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노 마음이 짠해지죠. 그때는 딸아들이야 아가씨 처자들을 가마 무조건 다 잡아가 버려. 우리 언니뿐만 아니고 우리 한 집 사람 저 딸아들 다 잡혀갔는데 그래 그 사람은 안 왔지 못 왔지? 못 왔지. 그 가서 그럼 죽은 사람이 못 왔어요. 야, 이거 타늘 왔네 다리가. 옥선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갈 때 겨우 9살이던 동생입니다. 아유 다리 아파 참 그 얘기 하던. 머리카락이 아프지. 나는 형제가 이렇게 해도 두 형제 보이거든. 이래서 참 그냥 보고 싶어 한자 했다 갈게. 보고 싶었어. 아휴 우리 성은 어디 가가 있노. 왜 이렇게 하노.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내가 너무너무 애롭게 살아가고. 80을 바라보는 동생이라도 만나면 뭐든 해주고 싶은 게 언니 된 마음입니다. 이번엔 모처럼 고운 옷을 하나 사줄 참이죠. 색깔은 어떤 거야? 아무거나 색깔 좀 긴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아 근데 이거 없다. 이런 거 맞는데. 벌써 몇 번째 퇴짜만 놓는 두 할머니. 이번엔 마음에 드시려나? 아이고 임자를 만났네요. 옷이 날개라더니 곱기도 하다. 벗어봐. 대난 것도 없다. 아이고 그만해. 하지만 남만 마음에 들어도 덥석 살 수는 없죠.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35,000원. 얼마? 95,000원. 6만 원이에요 6만 원. 아, 그 9만 원 가지고 또 9만 5천 원. 95,000원. 6만 원 하고 줘. 볼만한 게 없다 맞아. 그런 거 아니라 옷이 볼만한 게 없다. 비싸다 그런 거안 사야 7만 원 하면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딴 데가 8만 원 주세요. 8만 원 안 되는데 그 하고 간다. 8만 7만이면 이제 이거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그러면 5,000원 더 주고. 아이 5천 원 안 돼. 7만 원. 아이 7만 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래. 이게 없는 거네. 언니 동생이 밀어붙이는 데야 당할 수가 있나요. 결국 7만 원의 낙찰입니다. 16세 영문도 모르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언니. 그 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9살 동생은 매일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걸으니 정다웠던 어린 날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 양말 뭐 좋지요. 좋지지 우리 언니인데 내 언니인데. 언니 또 언니 동생이고 나는. 그 좋지요. 남한테 되려고 남은 일할 사람 어디 있노? 어찌요? 그러며 없고 말고요. 그러니 서러웠던 세월일랑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동생 손 꼭 잡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봄이 저 동고 밖에서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옥선 할머니는 여전히 천일 기도를 다니시죠.
겨울날 그 쌀쌀했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져서 할머니의 길동무가 됩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16에 빼앗긴 그 봄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도 온다는 그 봄이지만 할머니에겐 한 번도 꽃 피던 시절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이 생에서 다 피지 못할 꽃이라면 다음 생에서는 꼭 원 없이 한없이 누리고만 싶습니다. 이 세상 와가지고 자식도 못 낳고 살았으니까 한 10명 낳았으면 좋겠어. 자식을 키워가지고 안고 끌안고 내어가네 서로 보고 하는 게 그게 큰 행복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왔으니 뭐 말하면 뭐해요.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마음씨 착한 남편 얻어가 자식 놓고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지 뭐. 강물 같은 세월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세월의 강물도 그이의 가슴 속 한을 다 씻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86이 된 그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봄을 기다리는 소녀입니다. 16에 꺾인 이 옥선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으니까요. 신과